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 머무는 공간, 경영하는 공간, 모든 공간에 있어서 그 시작점인 현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풍수에 있어서 현관과 대문은 그 공간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그 좋은 운들이 온전히 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꼭 현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분명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빠르게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하여 풍수 인테리어를 진단한 모습이 방영이 됐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현관의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해당 방송에 있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실제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현관 바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분께서도 실제로 어떤 전통 문양이라든지 풍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에 의미 있는 나름의 문양의 타일들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정돈이 되고 깔끔한 이미지라면 괜찮습니다. 뭔가 정형화된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관이든 풍수 인테리어든 우선은 그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관 바닥은 밝고 깨끗한 색으로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직접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집에 맞추어서 맞는 색상들을 별도로 추천드리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밝은 색상 위주의 현관 바닥을 선택하시고 추후에 시공을 한다라든지 집을 지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대리석 바닥이든 타일이든 선택을 하셔서 현관을 꾸미신다면은 가장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현관을 꾸미는 시작점일 겁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에 또 대문이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 대문 바닥에 보면은 시멘트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시멘트 바닥이 쫙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아주 흔한 경우 중 하나죠. 이것은 필히 좋은 날과 방향을 보시고 시공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또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영방송에도 나갈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정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방송에서도 나간 거겠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소금단지는 일본 거라던데 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이런 풍수적인 의미로 접했냐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전통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에 대한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는 1년 중 가장 양기가 수승한 날로서 1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불이 일어나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소금단지를 묻는 풍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소금단지를 묻는 풍습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단오 소금단지를 검색하시면은 수많은 고찰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행해져 오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찰뿐만 아니라 예전에서는 그 마을 차원에서도 1년 혹은 2년의 기간 중 하루의 날을 정해서 마을에서 그렇게 소금단지를 묻는 풍습을 행해 오셨고 또한 이와 관련된 논문까지도 학술지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금단지의 기원인 단오는 강릉단오제라고 해서 2005년도에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릉단오제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설이 있지만은 가장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은 기원전 120년 전에 있었던 고대 국가 중 하나인 동해의 제천행사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잡혀 있었던 그 단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 단오 때 행해져 오던 중요한 풍습 중 하나가 소금과 관련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집 앞에 작은 소금단지와 소금을 두게 되는 것은 이렇게 불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애군, 1년에 일어나게 될 그 사고들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쌀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따라서 쌀을 먹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소호락이면 즉 불득기정이라.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그것의 발음을 얻지 못한다. 즉 여러분들이 이미 좋아하는 마음, 어떤 감정의 선호가 생겨버리면은 그 지식에 대한 객관성을 따지지 못하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별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소금단지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버리시고 한 해의 무탈을 기원하면서 현관에 예쁜 소금단지를 하나 마련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방송에 나온 집에서는 또 현관에 조화를 두곤 하셨는데요. 이 의뢰인분이 꽃과 식물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집안에 많은 식물을 두셨지만은 정작 현관에는 이렇게 조화를 두셨습니다. 조화는 좋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또 조화를 말씀드리면은 드라이 플라워는 어떤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역시나 살아있는 꽃이 아니니 당연히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양택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것 혹은 조화와 같은 그런 가짜 물건인 경우에는 현관에선 최대한 치우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관에 신발장 없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러 갔었는데 그 집의 경우에도 의뢰인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신발장은 어느 정도의 범위로 리모델링을 하면 될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가능하면은 다 깨끗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해당 집의 경우에는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 청소만 잘 끝낸다면은 내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다만 앞에 보여지는 그 문짝 그리고 문고리 등은 낡은 것도 있었고 또 그 집에 전 주인이 살면서 오래도록 그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교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현관 앞에 있는 그 신발장의 문고리 자주자주 잘 닦아주시고요. 만약 새롭게 들어가는 집이다라고 하면은 신발장에 있는 그 손잡이들이라도 교체를 해서 들어가시면은 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관을 열자마자 바로 마주하는 그 거울의 위치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떼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지라도 발라서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는 선에서 맞추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칙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삶의 지혜를 스스로 발휘하셔가지고 잘 적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대한 것이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 역시나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서구의 풍수 인테리어까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그 출입구 쪽에 놓여지는 그 마주하는 거울에 대해서는 해롭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풍수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앉아서 편안하게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예쁜 수툴을 하나 놓아 두었습니다. 가끔 집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이 수툴의 위치를 보고 참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집안에 드나드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 역시나 여러분들이 집안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주역에서는요, 망활불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된다라고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100%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들면서 벌써 1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또 다가올 내일 그리고 또 다가올 다음의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게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잘 될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현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보시고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셔서 많은 운들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